안녕하세요. 저는 이정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중국어 원서 낭독에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라센의 읽기혁명이라는 책에 이런 말이 나와요. 읽기는 외국어를 배우는 최상의 방법이 아니다. 그것은 유일한 방법이다. 크라센 교수가 읽기가 외국어를 공부하는데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연구하고 밝힌 책인데요. 제가 나중에 읽기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영상을 만들 때 이 크라센의 읽기혁명이라는 책에 나온 효과적인 읽기 공부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집에 저도 원서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 오늘이 이 영상이 첫 번째 영상이잖아요. 원서 낭독. 그래서 뭘 할까? 뭐 어린 왕자를 할까? 아니면 제가 요즘 읽고 있는 중국 에세이를 할까? 이것저것 생각을 하다가 제가 마침 지금 반에서 학생들하고 대만 작가가 쓴 동화책을 같이 보고 있거든요. 매일매일 조금씩. 그런데 반응이 굉장히 좋아요. 제가 이 동화를 하기 전에는 중국 명언을 같이 읽었었는데 학생들 말이 명언보다 훨씬 좋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이런 동화책, 이 책은 스토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야기가 궁금한 거예요. 어떤 얘기들이 나올까. 그래서 학생들이 좀 어렵긴 하지만 이런 동화책, 이 책 읽기를 굉장히 좋아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그래서 제가 지금 요즘 학생들하고 같이 읽고 있는 이 책, 와이공더女朋友 이 책을 원서 낭독 첫 번째 책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이 책의 작가는 방수전이라는 분인데요. 이분은 대만 작가세요. 제가 이분의 책祝你生日快乐라는 책을 읽고 너무 책이 좋아서 이 작가가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책을 어떻게 이렇게 쉽게, 언어를 쉽게 쓰는데 이렇게 감동적일까. 거기에 제가 반해가지고 이 작가분의 책을 일부러 이제 찾아서 샀는데 이게 시리즈물이에요. 원래는 이렇게 시리즈물 여러 가지 내용이 많은데요. 그 중에서도 제가 이 책, 이 시리즈를 골랐는데 이게 한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로 구성이 된 책이에요. 그래서 내용이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자, 와이공더女朋友 외할아버지 여자친구죠. 이 제목만 봐도 우리는 뭘 알 수가 있어요? 외할아버지에게 여자친구가 생겼구나 이걸 알 수가 있죠. 어떻게 외할아버지에게 여자친구가 생기게 됐는지 우리 그 이야기를 따라가 보도록 할까요? 원서 낭독은 어떻게 할 거냐면요. 우선 원서를 제가 쭉 읽을 거예요.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해석이 되는지 어떤 내용인지 한번 들어보시고요. 두 번째 읽을 때는 제가 간단하게 해석을 할게요. 영어 시간에 우리가 독해 수업을 하듯 그때 독해 수업 우리가 어떻게 했었죠? 문법 다 따지고 비슷한 말 반대말 다 외우고 그렇게 문장을 막 분석해 가면서 우리가 공부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 중국어 원서 낭독은요. 이렇게 공부 위주로 하지 않을 거고요.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어떤 내용인지 어떤 표현들이 나오고 중국 사람들은 이럴 때 어떤 말을 하는지 그냥 간단하게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해석은 하되 아주 깊이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단락 제가 낭독할 테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外公的女朋友外公生病了妈妈说中风后的外公变成了老小孩外公不喜欢讲话每天都皱着眉头外公常常想到死可是又很怕死只要身体有一点点酸痛他就不肯去散步不肯和我下象棋只会一直摇头叹气妈妈只好带他去看医生我觉得外公很勇敢居然不怕打针吃药 그러면 다시 읽으면서 제가 간단하게 해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外公生病了 외할아버지는 병이 나셨어요. 生病了 病了 비슷한 표현이죠. 妈妈说中风后的外公变成了老小孩 엄마가 그러시는데 중풍에 걸린 후에 외할아버지는 나이 든 어린아이처럼 변했대요. 变成了 하면 무엇으로 변하다라는 뜻이죠.
外公不喜欢讲话每天都皱着眉头 외할아버지는 말하는 걸 좋아하지 않으세요. 讲话, 说话 비슷한 의미인데요. 대만 사람들은 이 슈어라는 동사 대신에 이 짱이라는 말을 굉장히 자주 써요. 매일 미간을 찌푸리고 계세요. 皱着眉头, 眉头가 바로 여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찌푸리고 있다를 이렇게 말해요. 外公常常想到死可是又很怕死 외할아버지는 자주 죽음을 생각하세요. 그렇지만 또 죽는 것은 매우 두려워하세요. 想到 하면은 무엇을 생각한다, 떠올린다라는 얘기죠. 자주 죽음을 떠올리는데 그렇지만 또 죽는 건 굉장히 무서워한대요. 파, 두려워한다는 얘기죠. 只要身体有一点点酸痛他就不肯去散步不肯和我下象棋 몸이 조금이라도 쑤시고 아프면 할아버지는 산책도 안 하려고 하시고 저와 장기도 두지 않으려고 하세요. 只要就 단지 뭐뭐 하기만 한다면 이란 관용어가 되겠고요. 요一点点 대만 사람들이 되게 많이 쓰는 말인데 조금이라고 할 때 이렇게 말해요. 요一点点 酸痛 굉장히酸이라는 것은 원래 맛이죠. 시큼하다는 얘기인데요. 쑤시고 아픈다라고 할 때 酸痛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不可는요 뭐뭐 하려 들질 않는다. 그렇게 안 하려고 한다라고 할 때 不肯이라고 말해요. 他不肯做 그는 앉으려고 하질 않아요.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산책도 안 하고 장기도 두지 않으려고 하셨대요. 只会一直摇头叹气妈妈只好带他去看医生 只会 이것밖에 할 줄 몰라요. 즉 이것만 했대요. 뭐만 하셨냐면 계속 에휴 뭐 어르신들이 자주 하는 거 말 중에 뭐 내가 죽어야지 뭐 이렇게 아파서 어떡하나 뭐 이렇게 탄식을 계속 하셨단 얘기예요. 야우토우라는 말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다죠. 엄마는 하는 수 없이 할아버지를 모시고 병원에 갔어요. 去看医生 하면 진찰 받으러 간다라는 얘기예요. 我觉得外公很勇敢 저는 할아버지가 용감하다고 생각해요. 居然不怕打针吃药 居然, 이 居然이라는 단어는요 부사로 자신의 생각과 실제가 다를 때 많이 쓰거든요. 굉장히 생각지도 못했다, 뜻밖이다 라는 말인데 이 居然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적당히 우리말로 의미가 통하게 해석을 하시면 돼요. 세상에 할아버지는 주사 맞고 약 먹는 걸 무서워하지 않아요.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봤을 때는 뭐 손자인지 손녀인지 모르겠는데 아이가 봤을 땐 할아버지가 되게 용감하고 대단해 보인다. 왜냐면 주사 맞고 약 먹는 걸 안 무서워하니까. 그러면 두 번째 단락 읽어볼게요. 自从外公来了以后妈妈常常说她心痛并且警告我我很累你不要惹我哦快点去做功课有一次外公用茶配药妈妈立刻尖叫爸你不可以用茶配药这样没有效果啦动作很慢的外公好像做错事一样头低低的坐在角落里一句话也不说如果看到外公要吃药我会立刻去帮他倒开水你可以把茶叶藏起来呀我这样教妈妈 그러면 두 번째 단락 다시 읽고 해석해 볼게요. 自从外公来了以后 할아버지가 오신 후에 이후에는 그러니까 자기네 집으로 할아버지를 엄마가 모시고 온 거죠. 自从은 뭐뭐부터 란 뜻이에요. 妈妈常常说她心痛 엄마는 자주 마음이 아프다고 말씀하세요. 并且警告我 게다가 저에게 이렇게 경고를 하시죠. 我很累 엄마 힘들다. 你不要惹我 惹 라고 하면은요 건드리는 거예요. 실제로 이렇게 손으로 건드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심기를 불편해하고 화나게 만드는 걸 르어라고 그래요. 엄마 건드리지 마. 그러니까 심기 불편하게 하지 말란 얘기죠. 快点去做功课快点去做功课 원래 어른들은 할 말 없으면 이렇게 얘기해요. 가서 공부나 해. 가서 숙제나 해. 이런 말이죠. 공커라는 것은요. 학교 공부를 얘기하는데요. 뭐 예습, 복습, 숙제 같은 것을 통틀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有一次外公用茶配药妈妈立刻尖叫. 한 번은 외할아버지가 약을 먹는데 차를 마셨어요. 엄마는 즉시 비명을 지르셨죠. 用茶配药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페이라는 것은 곁들인다, 배합한다라는 뜻이 있어요. 원래 페이야오라고 하면 약을 짓다라는 뜻도 있는데요. 여기선 짓다라는 뜻이 아니라 약을 먹는데 찬물로 약을 배합했다. 즉 차의 물로 약을 먹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약을 먹을 때 우유나 이런 거와 같이 먹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중국에서는 이 차랑 약을 같이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엄마가 그걸 보자마자 리커라는 말은 마상이라는 뜻이에요. 즉시 尖叫 비명을 지른 거죠. 爸,你不可以用茶配药,这样没有效果啦. 아빠, 약 먹을 때 찬물로 마시면 안 돼요. 不可以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러면 효과가 없다고요. 动作很慢的外公好像做错事一样. 행동이 굼뜬, 행동이 느린 외할아버지는 마치 잘못이라도 한 것처럼 头低低地坐在角落里一句话也不说. 고개를 푹 숙이고 구석에 앉아서 한마디 말도 하지 않으셨어요. 如果看到外公要吃药我会立刻去帮他倒开水. 만약에 외할아버지가 약을 드시려고 하는 걸 보면 저는 즉시 달려가서 할아버지 대신에 끓인 물을 따라 드릴 거예요. 따오는 따르다, 카이슈에는요 끓인 물이니까 뜨거운 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你可以把茶叶藏起来呀. 장은 숨기다라는 말로요. 엄마는 찻잎을 숨기면 되잖아요. 이 얘기예요. 그이는 뭐뭐 해도 좋다, 뭐뭐 하면 된다 이런 뜻이죠. 我这样教妈妈. 저는 이렇게 엄마를 가르쳤어요. 엄마한테 가르쳐줬어요. 이 얘기죠. 자, 이렇게 해서 할아버지가 중풍에 걸린 이후로 어린 아이처럼, 즉 나이 든 어린아이처럼 변하셔서 이 아이의 집에 오게 됐는데 여러 가지 행동이 이 아이와 이 아이의 엄마, 자기 아이 엄마를 걱정시킨다 그런 내용인데요. 이렇게 해서 어떻게 여자친구가 생기게 되는지 정말 궁금하네요. 그러면 다음 내용은요.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낭독해 드릴게요. 오늘은 첫 시간이라서 2페이지 정도만 읽었고요. 다음 시간에는 3페이지 정도 읽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게 총 한 12페이지 되니까 4-5번 정도 하면 우리가 한 편의 동화를 다 읽을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중국어 원서 읽기 계속 하도록 할게요. 다지야, 바이바이.